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역시, 아이,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땅에 센터를 갖고 계신 강남탑 센터를 비롯해서 오산탑 식구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예. 아유, 강의도 못하는데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애터미 어떻게 2023년 절반이 이제 흘러갔는데, 잘하고 계시죠? 성적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적표 마음에 드십니까? 드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성적표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지금 손 드신 거죠? 네. 네. 전반전은 좀,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후반기는 기필코 내가 목표한 거 꿈 이루리라 다 생각하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지금, 어, 해 나가고 있죠.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저께 또 오롯에 다 다녀오셨죠? 네, 오롯에 저는 이제 그 석세스 때는 오롯을 잘 안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처음 봤어요. 원데이는 그렇게 많은 인파가 안 몰렸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송출이 안 되다 보니까 리더분들이 이제 다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이 경청하는 이런 그 분위기도 너무 예 괜찮더라고요. 너무너무 예 감동을 받았어요. 보면서도.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국장 이상은 반드시 다 가라, 팀장도 다 가라 해가지고 저희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갔다 온 팀장들이 오늘 아침에 스피치 저희는 9시 반부터 하거든요. 우리는 오프라인으로만 해요. 월수금 조회를 온라인으로 안 하고 전부 센터로 불러 모아가지고 예,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일인데 매일 눈으로 봐야 뭔가를 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예, 아주 그냥 온라인을 조회를 싹 없앴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센터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내가 이 애터미에 목숨 걸고 내가 해보리라 하신 분들은 네 오셔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안 가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그 비전을 내가 꼭 필요한 걸 못 받을까 봐 네, 이렇게 더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애터미 사과가 좀 달라졌잖아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조금 부닥다리라 생각하자면 요즘에는 신세대적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아침에 그거부터 막 센터에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백성욱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이양수 본부장님, 한진 본부장님, 김경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뭐 탄탄하게 진행이 되시고 계시는 우리 백성옥 총장님, 우리 우라이 식구들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센터도 많이 강의도 또 와주시고, 너무너무 예, 서로 상부상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흉을 보자면, 지난주 일요일 날 또 저기 노단장님 우라인 쪽에 어디 센터를 갔었거든요. 교환 강의로. 그랬는데, 분위기가 우리 우라인, 자라인 쪽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이 리더의 색깔대로 틀리구나. 그래가지고, 분위기가요, 이렇게 뭐랄까, 저희들은 막 약간 업돼서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한 템포이 다운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강사가 강의하기 힘들어요. 다운이 돼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이런 기운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전적으로 전업자시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무도 안 계시죠? 신규 계신가요? 신규는 이 줌을 들어올지를 몰라.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전적으로 예, 사업자만 계시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뭐 우리 총장님들에 비하면 어림도 없죠. 그런데 제가 진짜 처음 네트워크를 이 애터미로 처음 입문해서 정말 자충우돌 하면서 7년이 돼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이 애터미로 7년이 꽉 보냈는데, 이걸 해보면서 제가 달라지는 건 제 자신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제 옛날에 제가 학원 할 때 저를 알던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그 사람들은 저를 원장님이라 하죠. 원장님, 뭔가가 외적, 내적이 다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뀐 게 당연하지. 옛날 내가 아니야. 그 옛날 나는 죽었어, 이미. 애터미로 새로운 내가 탈바꿈이 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틀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일예로, 어, 얼마,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제 하부에 또 저도 파고 내려가다 보니까 진짜 네트워크 이 해본 분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요. 제가 네트워크 했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저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도 완전 네트워크 아주 그냥 고수가 있었어. 근데 나는 걔를 내 밑에다가 데려다 놓고 아유 애터미는 진짜니까 너 알아봐 막 이렇게 해서 불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는 아이고 초보구나 초보구나 야 너 이제 네트워크 초보잖아 아 그래 초보다 근데 내가 성공할 수 있지 막 이렇게 했더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 친구가 가소롭고 웃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5년 다른 타 네트를 했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는 5년을 헛수고를 보냈다 이러면서 애터미를 다시 해보겠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달라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헛수고가 아니다. 어차피 네트워크는 시간이 한 3년은 비례해야 되더라. 그래야 이게 기본으로 하는데 당신은 3년이 이미 이게 실력이 쌓여 있어서 이 애터미를 제대로 말면 날아가게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정말 이 시스템에 그 사람들은요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고요 어제도 신규인데도 진짜 판매사예요. 그런데도 안 빠지고 가요. 이 저기 본사든 스폰서가 진행하는 모든 시스템에 안 빠지는 게 1번이야. 막 한 명 우리 초대해서 앉혀놓으려면 힘들죠. 그 사람들 앉혀놓을 필요가 없어. 스스로 와서 해. 그래서 야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네트워크 시스템 소득인데 여러분 시스템 하는데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야 이 소득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고 정말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애터미 이성현 박사님 강의가 숱하게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몸 공부다. 처음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애터미가 될지 말지 이 검토가 끝났다 하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 멋진 도구를 만났으니 내가 반드시 이, 이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이제 몸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막 그래 하겠어 막 이렇게 하는데 몸 공부가 안 되잖아요. 몸 공부. 초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몸 공부예요. 몸 공부란 뭐예요? 내가 직접 가서 부딪히고 거절받고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 반드시 공부가 뭐냐면 경험치를 쌓는 겁니다. 달리 뭐 시험을 보고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곱하기가 아니고 내가 거절을 받고 수많은 경험 속에서 나의 애터미로 생각을 해서 내 파트너가 어떤 분이 와도 그 경험치로 내가 끌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라인이 폭발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려면 첫 번째가 맨날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죠. 다 알지만 실천이 어렵잖아요. 예, 움직이는 태도가 전부인데 그걸 안 해. 그럼 저는 국장님들이라 해도 본부장이라 해도 잘 안 나간다 생각하면 바로 초기 3개월로 빨리 내려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 직급, 명목 직급이 아닌 현재 직급으로 일해라.
이번 직급이 만약에 국장인데 판매사밖에 안 지켰어. 그런데 고하게 할 수 없거든요. 판매사는 어때요? 바닥으로 가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를 대동하고 가셔가지고 그 파트너의 인맥을 빼주면서 애터미 제품으로 다가가고 또 제품으로 다가가서 친숙해지면 또 초대해서 사업자로 나올 수 있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스폰서한테 이렇게 계속 미팅을 붙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바로 그냥 이제 오늘 알아먹는 사람을 바로 위에 본부장을 붙여.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내가 후속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애터미를 잘 모르는데 우리 왕 스폰서님들 갖다 붙이면 금방 알아들을 거야 하고 갖다 붙이잖아요. 역효과 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후속은 내가 해야 돼. 본부장님들이 계속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이분이 애터미의 비전이 보고 이게 진짜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확신이 안 들 때 그때 여러분이 본부장님들이나 총장님을 미팅을 시키셔야 이거구나 하고 확신을 갖거든요. 근데 처음에 먼저 위에 센 스폰서를 붙여버리면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아무래도 실력이 없잖아요. 경험치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본부장님이 했을 때는 막 굉장히 화려하게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이 판매사나 팀장 말 들으면 성공하기가 더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역효과라니까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막 바닥까지 가가지고 판매사 밑에 그냥 에이전트 밑에 가서 제가 바로 파버렸고 팀장 국장을 그냥 거의 허수아비 세워놓다시피 하고 내가 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가셔서 이제 이렇게 후속하세요. 그랬더니 후속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관심자가 있었는데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승질이 급해가지고 복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 복제를 못 시키게 그 기다려주고 좀 못해도 똑똑한데 게으르게 해야 되는데 제일 밀어넣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해버리면 안 돼요. 리더가 너무 바닥까지 가가지고 그냥 해집고 다녀버리면 아우 이게 이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해서 또 다르게 바꾸고 이게 아니네 해서 또 이렇게 바꾸고 하면서 저의 경험치와 이 방향성이 이게 맞아가더라고요. 이제 스폰서랑 또 상담을 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의외로 국장님들한테 그 권한 위임을 했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 강의도 똑소리 나게 잘하는 걸 제가 여태 맡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뭔 복제가 됐겠냐고. 내 승질만 급해가지고 난리쳤지. 그래서 요즘에는 권한 위임을 되게 권한 위임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멀티플라이어가 돼야 되겠다. 멀티플라이어가 있고 디미니셔가 있어요. 멀티플라이어는 뭐냐? 개개인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팀이 함께 재심합력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정말 인정하는 이런 수평의 관계에서 서로 잘하는 걸 공유해서 그 팀이 전체가 살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은 거의 주도적으로 하되 파트너가 빛나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게 꺼집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시너지가 더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 해온 게 디미니셔처럼 했더라고요. 디미니셔가 뭐냐 하면 관리자. 내가 지시해서 따라하게 만드는 게 이게 디미니셔예요. 그래서 여러분 멀티플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멀티플라이어를 읽고요. 제가 너무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완벽한 디미니셔였고요. 야, 멀티플라이어가 돼야지 이게 정말 이 네트워크의 성공자가 되겠구나. 성공을 해도 이 리더가 존경받지는 못할 망정지언정 비난받는 스폰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리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비난받는 스폰서는 되지 않겠구나. 내가 멀티플라이어처럼 일하고 각 개성을 살려서 잘하게 이끌어드리고 권한임을 제대로 한다면 정말 뒤에서 서포터해도 이 내 팀이 빛나겠구나. 그러면서 밀려가면서 성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 책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진짜 미쳐가지고 바닥에서 너무 쫓아다니다 보니까 책을 읽을 틈이 없어서 오디오북으로 이동하면서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책을 요즘에는 그 챕터별로 아주 그냥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책을 봤으면 써머리해서 이 파트너들께 챕터별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되게 속으로 꺼리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아우 내가 진짜 막 가서 누구 만나서 확 끌어당기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됐어 하지마 막 이렇게 하면 쫄아가지고 아유 그것도 제품도 안 써줄까 봐 내가 말도 못하고 또 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두려움이 거절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신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거예요. 저희 파트너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책을 읽으니까 어떤 게 써 있냐면 꺼려하고 하고 싶지 않는 일을 그걸 해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걸 꺼려하고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피하는 순간 내가 잘하는 게 마이너스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 좀 오셔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잘하는 게 막 정말 도전적이고 막 이런 앞에서 승질이 급해서 잘하고 막 리크루팅도 팔로우업은 잘해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게 밑에 바닥에 막 다지고 막 이런 세세한 걸 잘 못하고 그걸 피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가고 싶은 그 세세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 그 눈 감은 그걸로 인해서 내 잘한 게 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완전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정면 돌파를 하지 않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아유 그냥 그 느려 터지게 한 사람 냅두고 타고 내려가고 내가 급하면 타고 내려가다 보면 나와 눈이 딱 맞고 좋습니다 하고 딱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 붙들고 그 사람들 속도로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아무도 보낼 사람은 없어요.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대로 두시고요. 저도 그렇게 해요. 예전에는 천천히 간다 하면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밑에서 지금 간다는데 위에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가지고 정신이 있어 없어 막 그러고 그러면 당신 두고 갈 수 있어 이런 뉘앙스를 줬어요. 말은 안 하더라도. 근데 요즘에는 미팅하고 내 팀이 안 가고 싶어서 피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아직 소실적이 안 되고 정말 실력도 아직은 없는데 스폰서 직급에 의해서 내가 지금은 좋지. 그런데 못할 때 자기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봤더니 얼마나 그분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못하는 그 심정을 해야지 못하고 그전에는 그걸 헤아리지 못해서 막 야단쳤다 하면 지금은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함께 뛰어봅시다. 하고 또 그 나름대로 미팅을 해주고 그 밑에서 내가 나의 속도와 맞는 사람을 라인 파기를 해서 쫙 밀고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급이 안 지키더라도 국장을 보낼 단계가 되면 보내요. 한쪽이라도 계속. 저는 팀장을 유지하더라도 국장 보냅니다. 그러면서 라인을 계속 키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물이 차오르면 배가 뜨듯이 다 멋진 항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닥 다지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로 성공하시려면 뭐 다 아시겠잖아요.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왜 애터미를 내가 해야 되는지 그 꿈이 명확하고 간절하면은 성공합니다. 그 명확하고 간절한 사람이 어떻게 한 번 비난받고 거절받았다고 해서 핵! 나 이거 못하겠어요. 집에 갑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저는 그 사람 마음에 애터미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뭐 돈이 있으면 또 봉사적으로 내가
뭐 선교를 한다든지 앞으로 미래의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런 멋지게 멀리를 보고 얼마나 멋진 노년이 펼쳐질 것 같냐 이렇게 안내를 하고 놀면 뭐 하겠냐. 사람이 놀면 늙는다. 이 정신도 늙고 치매도 온다. 막 그리고 그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멋지게 여행하면서 좀 살아봅시다. 뭐 인생 한 번 태어나 죽을 거 뭘 그렇게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막 뭐라 해요. 그러면 나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 막 얘기를 그냥 세게 해요, 세게. 그러면 그럼 해볼까 하면 그런 분이 나오면 사실은 더 시너지가 나버려요. 딱 마음만 붙여 먹으면. 그래서 이게 사업으로 보고 오는 사람과 그냥 소비자로 오는 사람은 틀려요. 사업으로 오는 사람은 큰 그림을 주셔야 돼. 진짜 이거는 미래, 이 멋진 이 미래가 당신이 지금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구간, 이 3년 이상은 정말 바닥을 누져야 된다. 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이 칫솔 치약부터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일단 내가 써보는 게 1번 좋고, 진짜 좋고 감동이 되는 건 당신도 써봐 하고 소개하는 일, 막 1번, 2번 챕터별로 우리가 초기 3개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일 아닙니까? 그걸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절대적으로 지겹다 하면 안 된다. 이걸 착실하게 해가자. 그걸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조금 관심 있는 분은 딱 붙여요. 팀장이면 팀장을. 매일 이 사람은 매일 만나라. 매일 가서 놀더라도 만나고 뭐든 한 가지씩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저기 집중 케어할 수 있게 조금 괜찮은 인맥은요. 이틀만 놔둬도 흐트러져요. 매일 가서 차 한 잔이라도 먹고 오게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리더들을 관리를 했더니 하나하나 이 괜찮은 분들이 안착이 되고 있어서 너무 제가 요즘에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좌우 제가 양라인을 다 하거든요. 한쪽에 본부장이 있지만 본부장 그 뎁스 드라이빙 뎁스는 제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제 오른쪽 우라인도 제가 당연히 잡고 있는데 정말 대소가 뒤집혀버렸어요. 본부장이 나온 쪽이 지금 소실적이야. 제가 포인트가요. 이게 제가 집중하는 나이 커지게 돼 있어요. 대소가 바뀐다는 거 여러분 대실적이라고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대실적을 더 크게 보셔야 되고 소실적은 뭐 내가 보지 말아게도 집중으로 보잖아요. 근데 대실적 파트너하고 또 이런 등지고 이러면 시너지가 안 나요. 저는 그걸 깨우친 다음에는 정말 그 리더들하고 되게 이 깊은 대화 또 1대1, 2대1 이 미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 미팅을 좌우 뎁스라인 그 미팅 할 때 제가 그 리더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요. 오늘은 요 라인 미팅에는 무엇을 할까? 그러면 국장님은 요 챕터를 하고 본부장님 요 챕터 하시고 제가 이거 하고 그러면서 그 분들이 조금씩 알아가야 될 걸 하면서 리더 메시지까지 주고 오프라인으로 해요. 온라인은 눈을 이렇게 맞추고 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정말 오프라인으로 보고 매일 눈으로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 앉아서 하고 하니까 그게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월요일 하루는 굿모닝 있고 그래가지고 30분 줌으로 하고 굿모닝을 이었는데 그렇지 않아. 다 치워버렸어. 이제는 전부 오프라인. 지금 센터로 다 모이세요. 그리고 굿모닝도 센터에서 같이 보고 모든 걸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그래서 인생 꿈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와 속도하고 비례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기 암시를 주게 막 이런 훈련을 시켜요. 할 수 있다. 된다 된다 굽된다 막 하고 팀들끼리 자기네 구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저 팀은 저게 좀 빠져있다 싶으면 그 리더 불러서 미팅하고 그게 요 팀은 요게 좀 접목이 되면 더 시너지 날 것 같습니다 하면 또 그걸 바꿔서 리더들이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 꿈을 완벽하게 쓴다면 이걸 무엇을 이제 이룰 것인가 이제 그걸 또
알게 하죠. 돈으로부터 자유, 시간의 자유, 진짜 연금성 소득이, 이 자산 소득이 이게 만들어지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제 이걸 과정을 이제 해 가요. 그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 뭐 시스템 속에 내가 머물고 내 파트너가 머물 수 있게 초대해라. 석세스 뭐 원데이는 당연하고, 이제 부업자 세미나 이런 것도 뭐 강남도 있지만 킨텍스 이제 가까우니까 거기를 집중으로 이제 완전히 다 모시고 오게 하고, 이제 센터 시스템 스폰서들이 진행하는 모든 미팅에 반드시 내가 있으면 성공 못하면 정말 기적이다 하고, 저는 아무리 까미라도요 그 시스템에 계속 와 있지 않은 리더는 성공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봐요. 그런데 좀 힘이 없고 좀 자기가 기질이 없어도 계속 시스템에 앉아 있으면, 불러다가 그 밑에 개부도 미팅 해보면서 이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불러서 이 사람 초대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또 라인을 펼쳐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속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라. 그리고 잘 안 나가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나야, 나.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뀌어요. 신기해요. 제가 어느 때는 진짜 본부장까지 갈서까지 내가 화가 났어. 왜 니네는 나처럼 안 하냐. 막 천불이 났어요. 나는 10시간씩 헤매고 다니고 바닥으로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태평이야. 내 속도하고 너무 달라.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제가 완전히 반전이 온 게 내 잘못이구나를 깨닫는 순간 화가 안 나. 고마워. 아, 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잔소리라도 안 가고 있네? 아우, 저런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지탱하고 있었을까 싶은 생각에, 아, 고맙다, 감사하다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딱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도 다름을 인정해야 돼, 다름을.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 사람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 태생이 그렇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속에서 제가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받침이 되면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건 부각을 시켜주고, 그 사람이 못하는 걸 제가 받쳐드리고 알려드리고, 요렇게 해라. 당신은 말을 툭툭툭 뱉는 게 굉장히 사람이 상처가 될 수 있겠다. 그걸 끝을 올려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사장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성향도 괜찮은데, 아, 니는 왜 괜히 잘 해놓고도 욕먹어? 그대는 왜 그래? 사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질문을 아예 질문을 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요 완전 반전이에요. 아유, 우리 국장님 달라졌다고 그 밑에서 아주 그냥 그 팀이 잘 뭉쳐. 옛날에는 기분이 나빴대. 말하면 지시형이라 가지고. 그랬는데 거꾸로 질문을 하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요렇게 되면서 그 팀이 뭉쳐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전체 이제 본부장님이, 제가 본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저 사람이 부족한 게 뭐지? 이걸 살펴요. 저 사람 잘하는 건 부각하니까 잘하면 계속 저거 잘하게 하면 되고, 저분 저 팀에 부족한 게 뭐지? 이걸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리더시잖아요. 내 밑에 잘하는 건 더 잘하게 해주시고, 못하는 걸 뭐지 살펴서 그걸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세븐 코어대로 잘하고 계시잖아요. 제품 애용하고 미팅 참석하고, 요거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고, 소비자 만들고 STP 하고 후원하고 이런 건 팀이 함께 하셔야 돼요. STP를 여러분들 너무 처음에 길게 하시는 않죠? 30분 안에서 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질 급한 사람은 30분도 굉장히 길다 생각하시거든요. 사장님, 시간 얼마큼 돼요? 물어보면 한 10분이요. 좋습니다. 10분만 할게요. 딱 해놓고 그 사람을 질문을 하면서 끌고 나가다 보면 자기가 궁금한 계속 질문하거든요. 10분 한다 그랬는데 제가 2시간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계속 질문하는데 궁금해하고, 그러면 시간 개의치 않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한테 처음에 들을 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기법만 얘기해 주세요. 관심 유발, 처음에 만난 사람.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안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리더님들도 상담을 하셔야 돼요. 스폰서들하고 계속 상담도 하고, 상담이 또 스폰서만 상담이 아니에요. 책으로도 상담을 하고, 예, 또 오디오북도 상담을 하고 그러세요.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마인드가 떨어져. 그러면 마인드 업되는 영상을 듣고 또 동기부여 받고 그러고 하셔야지. 뭐 우리가 사람인데 맨날 기분이 업다운 하지 계속 좋으면 그거 오래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업다운은 기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은 항상 다운되고 업되고 다운되고 업되고 그래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내 신체 리듬이 그렇게 되고 또 파트너 하나 집에 가면 톡 꺼지죠. 아이고 더 좋은 사람 오려고 간 거야. 그냥 시원하게 보내. 가는 사람 안 붙들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더 좋은 사람이 오고 내가 저 친구가 왜 집으로 갔을까 하면 그 친구의 아픈 구석을 못한 내가 외면한 게 있어요. 분명히. 꼴보기 싫거나 진짜 못됐거나 그러면 앞으로 오는 사람한테는 그걸 안 하게 돼. 야, 내가 그래서 걔가 집으로 갔지. 외면 안 해. 항상 더 살피게 되고 더 가깝게 살갑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는 파트너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나의 마음 그릇이 커지면 더 훨씬 큰 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폰서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 보고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파트너가 많이 와도 스폰서랑 방향이 안 맞고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이 더디고 힘들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는 성공 못 하거든요. 아, 리더들이 딱 앞장서서 특히 강남탑 특히 우리 백성욱 총장님, 뭐 이양수 본부장님, 한진본 부장님 너무 멋있잖아요. 진짜 이런 리더분들이 계시는데 고마워야 돼요. 저도 강영일 총장, 하대청 총장님이 김정돈 본부장 제 스폰서거든요. 아유 저렇게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해요. 저희 센터에 한 달에 한 번 와요. 강의.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 저기 대실장이라고요. 안 봐요 잘. 그러면 막 아이 감히 한 제대로 안 해줘요. 그리고 막 불만을 하는데 예, 어차피 나의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버텨주고 내가 언제든 전화하면 네, 미팅해주고 또 답답하면 찾아가. 그러면은 또 속이 뻥 뚫려서 오고. 아유 그렇게 가서 기댈 데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이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로 치면 그분들은 저보다 18살이나 아래야. 근데 완전히 크게 그냥 어찌 그리 저기 하느님처럼 제가 의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폰서 이 게임이다 생각하고 잘 여러분이 하시면 돼. 이미 여기 강남 진짜 하나는 너무너무 멋있는 이 리더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진짜 복 받았어. 그렇게 하시고 저는 또 어떡하냐. 팀들을 매 차수 계획을 세워요. 그 팀과 함께 목표 설정하고 그 팀원들과 매일 미팅하면서 이루어내요. 그리고 생장점 라인 파기로 가가지고 그 생장점을 어떻게 함께 관리할 건지도 계속 미팅을 하면서 포인트든 밖으로 나가서 그 포일러를 쓰는 그 일을 하던 함께 해요. 그리고 거기에 오늘 그 초대자에 맞는 스폰서를 보내요. 굉장히 성격이 왈가닥이다 그러면 차분한 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좀 알아듣게 해서 센터로 초대할 수 있게. 굉장히 그 드라이빙 덱스를 파는 일에 모두가 함께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매사를 간다 하면 십시일반으로 그쪽 한쪽을 그냥 다 리더들이 함께 도와서 밀어서 키워내기 때문에 다 본인들이 대실적 파트너들하고 되게 사이가 좋고 정말 즐거워하고 보람 있어 해요. 내가 제껴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밑에 파트너들도 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럼 자기 소실적이 잘 돼가지고 직급 갈 때 어서 가세요 도와드릴게요 막 이러지. 근데 한 개도 도와주지도 않고 뎁스라고 대실적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소실적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양라인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한쪽이 확 커져 가지고 뭔 직급을 갈 때 거기 재심 압력이 안 돼서 내가 가고자 할 때 못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마이너스잖아요. 반드시 저는 인맥도 5대 5로 반드시 두 라인으로 가입하라고 얘기해요. 그 파트너의 오른쪽 소실적들은 절대 그대 인맥 넣으시지 말고 두 라인으로 쫙 가시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커도 스폰서는 반드시 뎁스가 바뀐다는 걸 인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측이 뎁스로 갔어. 어떤 팀장에. 근데 우측에서 확 괜찮은 사람이 나와 버렸잖아요. 뎁스 틀어야죠. 근데 어떤 딸은 막 왜 이쪽을 내가 했는데 빼트렸다 그래 빼트렸다. 그럼 그래요. 사장님 스폰서는 잘 나가는 큰 물주기를 잡고 내려가야지 드라이빙 뎁스를 사장님이 이 사람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5년이나 네트워크 해고 온 사람을 인자 판매사 사람이 잡을 수 있으세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해야 당신 한 라인이 완전히 탄탄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 다 또 그동안 기분 나빠해 하더라도 인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처음부터 당신 인맥 양라인으로 가입하라 하는 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 네. 자기 인맥을 한쪽으로만 다 해버리잖아요. 나중에 내가 소실적이 돼버린 그쪽 내 인맥 한 개도 없어서 누구를 가입할 거냐고. 그러니까 곤란이 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폰서가 많이 가입해 놓은 그 라인에 많이 있다고 거기다가 안 가시면 안 돼요. 그 반드시 나의 좌우에 나의 인맥을 분리를 해서 명단 작성을 하셨으면 그 밑에 가입해 주셔야 돼요. 저는 국장님들도 잘 안 나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명단 작성 다시 갖고 오라고. 초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면 또 진짜 그 초기지만 초기가 그 진짜 초기하고 틀리잖아요. 재수생하고 그냥 일반 학생하고 실력이 다르듯이. 그러면 그 두 배, 세 배 빨라져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도. 그래서 저는 좀 안 나가면 다시 명단 작성하려면 다시 해서 다시 미팅을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 차수 팀과 함께 목표 설정했으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함께 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무 교육을 다 잘 시켜야 자동 매출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빙고가 될 수 있도록 하부에 반드시 실무 교육을 시키게 해요. 팔고 오지 마라. 파는 일 아니다. 막 이걸 막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 소비자라도 자기 스스로 물건을 사고 소개를 해서 수당을 먹을 수 있게끔 거기까지는 가르쳐라. 가입을 왜 시키냐. 그 사람 가입하고 그냥 영으로 해놓은 사람 많거든요. 막무라 해요. 제가 보고 제로인 사람. 뭐하러 가입시켰어 이 사람? 가서 물건이라도 자기 거 쓰게 가르치시고 파시고 알려줘야지. 가입할 때는 연락이 가고 가입해놓은 뒤에는 안 가면 이거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뭐라 하죠. 그러면서 신규 쫓아다니지 말고 가입되신 분 이미 이 사람은 네가 애터미 하는 걸 아르니 이 사람을 차라리 가서 후속하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매 차수 결과를 내셔야 돼. 정했는데 가다 보면 힘들다고 슬그머니 아이고 못하겠어요. 판매사 잡았는데 아이고 쌤이만 할게요. 이런 분 많거든요. 정말 당신 파트너들 불행하다고 그래 저는. 리더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함께 뛰면서 해보자 해보자 하면서 그걸 이루어내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진행이 되게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돈이 되게 일단 세세미 막 이렇게 하면서 팀이 일주일에 한 번 빙고 그 위에는 두 번 빙고 그 위에는 세미 막 이렇게 해서 다 단계별로 하다 보면은 판매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팀장들이 거의 오토 판매사 핀을 지금 저희들이 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완벽한 오토 판매사 핀 달도록 뛰자. 막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요. 마인드 떨어지지 않게 스폰서와 함께 계속 미팅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저희 센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보다 막 이렇게 좀 형제라인들끼리도 막 으쌰으쌰 하고 막 이런 게 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고 무조건 팀이 모여야 성공하니 반드시 팀의 내가 내 파트너를 함께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소실적 안 나가는 파트너들 되게 고민이에요, 저도. 국장인데 판매사 유지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팀이 그분이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바꿀 생각을 않고 막 파트너 원망, 스폰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을 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인제 그렇게 인제 1대1로 좀 얘기를 해 줘요. 그런데도 성향이 참 안 바뀌는 분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그 밑에 가서 내가 맞는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 사람으로 다시 짜고 내려가셔요. 그러니까 진짜 소실적이 안 나가면 고민이죠. 바로 밑에 헤드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두시고 그 밑에 나와 눈이 맞고 내가 방향이 맞는 사람 찾아서 양라인을 그 사람을 확 키워서 돈 되게 하면 그 위에 사람도 같이 살아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진행을 하고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인제 우리 총장님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지만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느낀 거 제가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더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시고 계신 거 알아요. 해외 라인은 저는 인도네시아에 질려 가지고요. 제가 해외를 못 가고 있는데 정말 몽골 제일 크게 몽골 그 조직을 갖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몽골 좀 가 보고 싶은데 몽골에서 시집 온 몽골 댁이 있는데 도대체가 못 알아먹어서 8명 가입돼 있어요. 몽골이 뭐니까 8명이야. 그 집 식구들만 가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럽고요. 저도 인제 다른 나라도 인제 이렇게 생기고 있긴 해요. 근데 이 해외를 여러분 리더 총장님이나 막 본부장님들이 다 나가서 지금 몽골 가서 해 주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진짜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 형제 라인이라도 감사하셔야 되고 이 스폰서 이 줄기 타신 분들은 정말 복 받은 분들이에요. 내가 가서 후속해야 되는데 내 스폰서가 가서 다 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스폰서 게임을 하십시오. 파트너는요 집에 가도요 나 혼자 제대로 살아남으면 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폰서 없이는 못하는 일 이 일 같아요. 정말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너무 귀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복 받은 분들이니까 다시 내 마인드업 시켜서 자신감 있게 여러분 조직을 확실히 스폰서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 멋진 미래가 펼쳐지길 예,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